제가 모두 발언에서 대강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가불 문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 중에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이 을로서의 고통 저희가 잘 듣고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 숨김없는 말씀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 합정동 홈플러스와 투쟁을 하면서 참 대한민국의 핫 이슈인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부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큰 성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막아냈으면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판매 품목 제한을 저희가 이뤄냈고 그리고 몇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협약이 돼서 저희가 자신있게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생협약 차원에서 했던 것 중에서는 대형마트와의 싸움에서 최초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자란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월 4회 의무 휴업을 추진했지만 지난번에 유통법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그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월 2회 휴무로 정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법무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시장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어서 전단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님 같이 보여주시죠. 대표님도 하나 드리고 보시고. 사실 대형마트는 위에 상부 조직에서 지시를 내려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저희 망원시장은 88개의 사장님들이 각계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채소와 정육, 수산물, 과일 여러 개 코너가 있지만 여기에 점포들이 다 각계의 점포입니다. 상품도 다 틀리고 가격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홈플러스의 투쟁 과정에서 결집된 다 합된 힘으로 품목을 결정을 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저희가 이게 세 번째 이 지역 홍보의 홍보물입니다. 참 이 사장님들이 이런 품목을 결정을 해가지고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망원시장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의 밑바탕에는 법에서 정해줬던 둘째 주, 넷째 주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골목시장에 상인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일단은 부족하지만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이거 가지고 사실 예전에 전통시장을 찾아왔던 고객들을 다시 불러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인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2번이 아닌 4번 그리고 지금 전에 4월달인가요? 서울시에서 품목 제한하기로 했던 50개 품목 제한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쓰러져 갔던 구멍가게들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저희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차원의 어떤 정책을 그런 쪽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재벌들이 시장 탐욕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태들을 계속 바꿔나가고 오늘 남양유업 사태도 터지고 가맹점의 어떤 포괄적인 그런 거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세 분이 자살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지금 상황에 중도상인들이 처해 있는데요. 그게 가맹점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가맹점에 이제 부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좀 처방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 전에 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해왔던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재벌들은 몇 가지 법안을 만들면은 그 법은 피해가지만 법을 피해서 다양한 변태적인 영업 형태로 지금 일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 공급업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소매점에 도매까지 하는 도매업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매업을 진출해서 만약에 그 도매업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면은 사실은 그 소매점들도 대기업에 완벽하게 종속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생명줄이 그들에 의해서 오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3년에서 5년 내에 완벽하게 도래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도매업 같은 경우, 도매 납품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중소상인 특별업종으로 적합업종으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출을 좀 빨리 시급히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도매업종을 그 장악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는 소매업 전체가 괴멸하는 실제로 자기들에게 종속돼 있지 않는 소매업이 개별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들이나 대형 유통재벌이 하고 있는 다양한 변태적 업종들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애초에 5, 6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대형 유통재벌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재벌들이나 규모 이상의 그 유통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허가제로 전환을 하자. 이게 그 부분적으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뭐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니까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시장을 파괴하면은 이미 때늦은 외양간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 계속되니까 이미 전국에 우리 같은 중소 자영업자 소매업이 10년 전에 70%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30%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 4년 내에 또 이런 형태로 가면은 완전히 쪼그라들 거기 때문에 이들이 그 새로운 신규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전면 허가제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여기 조경태 의원님이나 우원식 의원님이나 또 저기 또 양선조 의원, 저 최고위원님 같은 분도 이 문구협회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개별 의원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왜 구멍이 나느냐 할 때 저는 민주당 내 중소상인 위원회 같은 걸 상설 기구로 만들어서 중소상인 정책과 중소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깊이 그 다음에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내부 조직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중소상인도 700만 명이거든요. 이 700만 명 자영업자 문제가 그냥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한 부설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일의 경중을 비교할 때 너무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중소경제특별위원회 할 때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자영업자 분과를 이제 분과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약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깊이 있고 광범위한 그 중소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중소상인위원회를 좀 상설화시키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2만 5천 개가 있고 두 번째는 계약 관계가 구조적으로 점주들이 착취당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죠. 점주 56.3%가 최저 생계비를 못 벌고 있습니다. 56.3%에서 반은 100만 원도 못 벌고 있습니다. 내 식구가 살아가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노동자들의 평균 봉급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이 점주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2만 5천 개의 점포에서 착취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은 3명 죽었는데 그 본사 회장은 수십억 배당금을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몇백억씩 이윤을 남깁니다. 이걸 더 남기려고 지금 점포를 확대하려고 그러고 온갖 그 전략 회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죽으니까 이 시의회에서는 은폐를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나서 겨우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 사회 문제화 안 시키기 위해서 이 본사는 군대식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언론을 숨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큰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점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 대기업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뭔가 사기를 다 쳐놓고는 이제 경제민주화 안 하고 듣도 보도 못한 뭐 창조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부흥 이런 식으로 뭐 60년대 70년대 유신시대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갖다가 속이고 있는데 또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준다 그러고 사기쳤습니다. 또 뭐 4대 질병 무료로 고쳐준다 그러고 또 그 말 따로 사기쳤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에 이 감염법 개정을 안 하고 대선 후에 한다는 그걸 듣고는 이거 틀렸구나 싶었습니다. 과연 다 틀렸습니다. 감염법은 70%의 우리 점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100%는 안 되지만은 한 70%는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부에서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 상임 대표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수시로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지켜지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원실에서는 지금 한중 FTA 부분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사전에 좀 더 논의를 하고 정보 교환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 아픈 일들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전당대회 치르면서도 우리도 반성한 이야기라면 원래 야당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난 10년 집권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잃어버렸다. 현장의 중요성,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벤트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주신 말씀들을 잘 추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에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온 것도 사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로비나 또 그것이 국회에서 투영되고 이런 과정에 왜곡이 되고 또 저희들도 하기 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굳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런 문제들은 현장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현장에서 답을 얻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하나하나의 문제는 뭐 뒤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출발하는 자세가 그렇고 여기에서 야당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재는 매우 위험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잘 챙겨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 26% 정도 되는 분이 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한 32% 되는 사람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달리 말씀에 한 57% 정도 되는 사람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존권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700만 그 중소 자영업자분들이 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다짐하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반기홍 회장님 말씀하신 학교와 문방구, 문구점에서 스폰 판매 금지 이 문제는 민주당이 정말 당력을 기울여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학습 준비 문제라든가 대형마트에서 어떤 문방구 재벌이사들이 진출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문구점에서 일체의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 그럼 한 6,500개 정도에 이르는 문방구, 문고업체는 한마디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불량식품을 단속해야지 문구점에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은 정말
예? 정말 교각사를 그 우를 범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 법안이거든요. 이 문제를 보건복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두고 또 뜻을 갖추는 여당 의원과도 앞장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이 많고 경제 구조상으로 특이한 나라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큰 경제 체제, 경제 구조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취직을 한 사람들도 초퇴합니다. 40대 아무리 삼성에 들어가 있어도 40살쯤 되면 세컨잡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예외인. 그러면 또 자영업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자영업 숫자는 늘면 늘어나지 절대 줄어나지 않느냐. 우리 특이한 그리고 이 직장에서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나이 들면요. 나도 나가야지. 사업해야지. 자영업해야지. 이러거든요. 그런 우리 전체 사회적인 구조,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뭐 이런 건 다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큰 문제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뭐 탐관오리, 뭐 악덕지주 뭐 이런 얘기 그 동감하고요. 국회의원도 거기 좀 들어가 있는 연결고리에 있는데 좀 언론에 문제가 있어요. 언론이 이걸 잘 써주질 않고. 또 하나 제가 언론의 실무에서 보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 제보가 가끔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 잊어버리지 말고 보셔야 되고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건 NGO한테도 저희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 법률하시는 분들한테도 당부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언론 자유하고 이 개인의 이익 보호, 개인의 그 보호에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언론 자유 제보가 들어오면 남양유업 제보 저도 실제 받았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만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소송입니다. 언론사도 피고가 되는 겁니다. 원고가 뭐 남양유업이 될 수도 있고 재벌이 될 수도 있고 꼼짝 못합니다. 개인의 보호가 너무 세가지고요. 언론사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또 광고로 먹어서 뭐 꼼짝 못하니 이중으로 소송의 피고가 되죠. 민사소송의 명예훼손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재판부가요 굉장히 개인의 그 이익보, 원고의 이익보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민병 같은 데서 연구를 해주셔야지. 남양유업 보도 한번 나갔다가 회사가 쫄딱 망하는, 언론사가 쫄딱 망하는 이런 그 지금 민사소송의 구조와 소송의 구조에서는 언론을한테 너네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언론량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적인 구조, 언론의 지금 구조, 그래서 언론 자유가 법적으로 그러면은 구현이 되려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언론이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보면은요, 마틀렉을 여당이 여러 군데 심어 놓습니다. 지금 뭐 그 언론이 그걸 잘 보도를 안 해줍니다. 언론은 되게 알죠. 어디다가 마틀렉을 두고 지뢰를 심어 놓는 거죠.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상임위 통과하잖아요. 법사위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언론도 보도가 안 나가니까 민주당 이 새끼들 말이야 하는 꼬라지가 뭐 있다 이거저거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싸워서 그냥 아이고 이제 됐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법사위에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이게 같이 싸워나가는 방법에 언론도 설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라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싸움이 양태와 형태와 그 질만 좀 달라져 싶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인식의 그런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걸 공유하시고 민주당을 욕하시는 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걸 좀 알아주셨습니다. 강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동방선장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지정돼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위해서 시설 현대화, 경영 혁신 등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 쓰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고요. 프랜차이즈법은 원래 어제 통과됐으면 참 좋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이제 을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갑을 위한 정당이 어디고 을을 위한 정당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만 을을 위한 정당이란 말을 아직까지 쓰지 않았던 것이죠. 아까 우리 변호사님 지적하신 거 다 아프게 새겼고요. 이제는 그래도 민주당 잘한다 또 격려도 해주시면 더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위하여!